스즈메. 잘 뵙겠습니다. 캠핑 다녀온 먹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즈메의 문단 속에 나오는 다이진과 의자가 된 소타를 담은 키캡입니다. 원래 훈련소 가기 전에 올리고 갔어야 되는데 이게 인생일까요? 인생이란 뭘까요? 더 복잡해지기 전에 제작 과정 들어가시죠. 갈색 폴리머 클레이를 꺼내 뭉친 다음 납작하게 눌러 1cm 길이의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줍니다. 키캡 하단 몰드보다 살짝 작은 크기로 의자의 좌판이 될 부분입니다. 두께가 비슷하도록 하나를 더 눌러 비슷한 폭으로 잘라줍니다. 의자의 등받이가 될 부분이었습니다. 면도칼로 측면에 칼자국을 내서 나무 판자 두 개가 서로 붙어있는 모습을 연출해줍니다. 측면을 평평하게 다듬어주고 도트봉으로 등받이에 눈 모양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칼을 꺼내 나뭇결을 따라 칼집을 내줍니다. 좌판에도 칼집을 내주고 실리콘 붓으로 눌러가며 의자가 손상된 부분을 연출해줍니다. 진한 갈색 클레이로 의자 다리와 연결부를 만들어줄 겁니다. 우선 방금 만든 좌판에 도트봉으로 표시를 내서 연결부가 들어갈 자리를 확보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줍니다. 진갈색 클레이를 길게 늘려 잘라 방금 만든 연결부에 연결해보니 적당해 보이네요. 의자 등받이를 떼서 아까와 같은 위치에 연결부가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줍니다. 조금 더 당당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주고 연결부를 2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방금 늘려둔 클레이를 강목 느낌으로 평평하게 눌러줍니다. 이건 의자의 다리가 될 부분입니다. 일정한 길이로 잘라 의자 다리를 3개 만들고 모두 한번 구워줍니다. 책상을 한번 훔쳐주고 흰색 클레이로 다이진을 만들 겁니다. 잘 뭉쳐서 조그맣게 떼어 의자에 올려봅니다. 다이진의 몸통이 될 부분인데요. 그렇게 한참 몸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형광등 이슈가 떴습니다. 호호, 재미있는 이슈 같아요. 조명을 새로 하나 켜서 이어해줍니다. 흰색 클레이로 양쪽 다리를 먼저 만들어줄 건데요. 무려 포치타 2마리를 만들었던 화려한 경력을 살려 순식간에 짐승의 다리 2조각을 찍어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동물의 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제게 많은 심려를 끼쳤지만 오늘에서야 정답을 발견한 느낌입니다. 의자 위에 적당히 올라갈 정도의 몸통을 올리고 양 다리가 자연스레 들어가도록 눌러준 다음 양 다리를 이어 붙여줍니다. 평평한 칼 위에 국내산 토종 백숙을 올려 전체적으로 모양을 한번 잡아주도록 하고 흰색 클레이를 한번 더 써서 다이진의 양팔을 만들어줍니다. 양팔보단 앞다리가 맞는 부위 같네요. 면도칼로 눌러 발목을 표현해줍니다. 토종 백숙을 가져와 양쪽 앞다리를 붙여주고 자연스러워지도록 살짝 다듬어주면 토종 백숙을 소폭 벗어난 다이진 몸통 완성입니다. 이번엔 다이진의 머리를 만들 차례입니다. 흰색 클레이를 동그랗게 빚어 얼굴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몸통 위에 올린 채로 실리콘 붓으로 눌러 눈이 들어갈 자리를 움푹하게 눌러주고 클레이 2조각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 클레이 칼에 올려 납작하게 눌러줍니다. 귀 2짝을 붙여봤는데 크기가 좀 많이 큰 것 같아 적당한 크기로 새롭게 만들어 붙여줬습니다. 또 클레이를 잘라 이번엔 다이진 얼굴에 갈기 같은 얼굴털을 달아줄 겁니다. 다이진을 만들면서 가장 고민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선 코가 튀어나오도록 하이라이트를 조금 줬고 방금 잘라둔 클레이를 타코야키처럼 집어 뺨에 심어줍니다. 혹부령감! 황급히 노래주머니를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두 번째 노래주머니를 잘라 양볼에 붙여줬고 세 번째 주머니도 잘라 붙여줍니다. 이 갈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는데 구글에 다이진을 치니까 인형이 벌써 있더라고요. 인형의 옆면 사진도 있길래 거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몸통의 엉덩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살짝 잘라 토닥토닥 해줬습니다. 토닥토닥한 부분엔 꼬리가 들어가야죠. 적당한 바나나 모양으로 휘어주고 끝을 조금만 잘라 그대로 붙여줬습니다. 꼬리를 놓고 이 장면의 구도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를 조금만 떼서 삐쭉삐쭉 털을 붙여주고 실리콘 붓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털을 붙여 다듬어주고 오븐에 한번 구워줍니다. 몸통과 꼬리는 크게 다듬지 않아도 되니 머리를 먼저 다듬어줍니다. 흡진기와 그라인더를 가져와 눈을 먼저 갈아줍니다. 이번엔 레진으로 머리를 만든 뒤에 눈과 귀를 따로 올려줄 예정이기 때문에 움푹하게 파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귀도 똑같이 파주고 흰색 클레이를 마감이 미흡한 부분에 올려 매끈하게 다듬어줍니다. 조각칼도 동원해 갈기에 세부적인 디테일을 더해주도록 하고 이음매가 남아있는 부분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경계를 없애줍니다. 한 번 더 구워준 다음 그라인더로 표면을 갈아 자글자글한 부분을 없애주고 몸통 차례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뾰족한 그라인더를 가져와서 앞다리를 갈아 얇고 길쭉한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종이컵과 순간 접착제를 꺼내 종이컵 하단부에 접착제를 잘 도포해줍니다. 방금 만들어둔 재료들을 모두 종이컵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얼굴은 올리고 꼬리는 추가적으로 보완한 다음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잘 다듬은 몸통도 첨가해주고 저울과 종이컵, 실리콘 A와 경화제 B입니다. 양쪽 다 넉넉하게 6.5g씩 넣어줄 겁니다. 빅데이터 상으로 도출된 정량인데요. 비록 0.2g이 더 첨가되는 앙증맞은 사고가 있었으나 결속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리콘 2를 잘 섞어 준비한 종이컵 하단에 부어줍니다. 이쑤시개로 구석구석 포진해 있는 기포들을 빼주고 표면에 올라온 기포들을 라이터로 없애줍니다. 하루 정도 경화시켜줍니다.
몰드를 살살 분리해주고 안에 갇힌 친구들을 모두 구출해줍니다. 야, 이게 은근 또 쾌감이 좋단 말이죠. 안에 남은 피지들도 마저 적출해주고 리퍼를 가져와 입구를 정리해줍니다. 입구에 있어봐야 기포를 제조하는 나생문이기 때문에 활짝 열어줍니다. 오중 나생문을 안 열어주나? 레진 조색을 해주겠습니다. 열린 몰약병을 준비하고 UV 레진을 5ml 정도씩 부여해줍니다. 노란색과 보라색 조색제를 섞어 갈색을 먼저 만들어주겠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을 섞으면 갈색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색이니 보라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갈색이 나올 겁니다. 보시다시피 안 나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헐레벌떡 노란색을 추가로 첨가하고 다시 섞어줬습니다만 이거 완전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나 볼 법한 오묘한 컬러가 나왔습니다. 마치 모든 색이 어셈블한 고무 찰흙이라든지 아니면 수채화를 할 때 물을 버리기 직전 마지막 물 색깔 같네요. 그래서 그냥 다시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보라색의 비중을 조금 줄여서 만들었는데요. 딱히 만족스러운 색은 아니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이어서 몸이 닿는 부분의 색입니다. 작중에선 스즈메의 어머니께서 나무에 왁스 같은 걸로 코팅을 해주셔서 살짝 애매한 노란빛을 띠고 있는데요. 보라색을 살짝만 첨가해 비슷한 느낌의 색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방금 완성한 몰드에 갈색 레진을 먼저 뿌려주고 이쑤시개로 구석에 있는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다음은 노란색 레진입니다. 몸이 닿는 등받이와 좌판에 올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흰색 레진입니다. 몸통과 꼬리, 머리에 차례대로 올려주고 아까와 같이 기포를 제거해줍니다. 그대로 경화시켜 와서 탈거해줬습니다. 니퍼를 사용해 부속들을 다듬어주고 흰색 레진을 한 방울만 짜서 주사기에 묻혀 조형이 미흡한 부분에 소량씩 도포해 보완해줍니다. 차마 기포가 탈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분이 이렇습니다. 경화시켜주고 경화되는 동안 다른 친구들을 다듬어줍니다. 모두 다듬었으니 의자를 조립해줍니다. UV 레진을 발라 등받이 연결부를 세워서 랜턴으로 붙여주고 레진을 한 번 더 추가해 빈틈을 메워주고 둘을 연결해 경화시켜줍니다. 여기서 문제. 어떻게 랜턴을 잡고 잘 붙도록 충분히 경화시켜주면 스즈메의 의자 본체가 완성입니다. 키캡 하단 몰드에 올려 완성본과 크기 비교를 해봤는데 살짝 높게 튀어나온 나머지 부득이하게 머리를 일부 잘라냈습니다. 잘라내라. 머리! 다이진을 조립할 차례입니다. 모가지에 레진을 발라 머리를 묻혀 경화시켜주고 꼬리도 같은 길을 걷게 합니다. 검정색 레진을 왼쪽 눈 테두리에 발라줍니다. 이것 때문에 왼쪽 눈을 살짝 크게 만들었는데요. 테두리에만 바르는 건 실패한 모습이네요. 이어서 분홍색 레진을 조금 찍어 귀석부터 채워 경화시켜줍니다. 키캡 하단 몰드에 UV 레진을 한 방울 놓고 의자를 올려 경화시켜줍니다. 다이진과 선수 교체입니다. 노란색 레진으로 양쪽 눈을 만들어줍니다. 표면 장력을 유지하며 도톰하고 둥근 게 포인트입니다. 흰색 레진을 연결부 틈새에 발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경화시켜왔습니다. 몸 모양 그라인더로 눈동자가 들어갈 자리를 세로로 파주고 주사기를 가져와 써줍니다. 초록. 이제 이 주사기는 초록이입니다. 이 초록색 레진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코어잼스톤 키캡의 경코잼을 담당했던 녀석입니다. 지금은 다이진의 눈동자를 담당하게 됐네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눈동자라는 단어는 홍채와 동공이 혼재된 단어라고 합니다. 지금 만든 부분은 홍채입니다만 티는 잘 나지 않을 것 같네요. 이어서 동공을 만들어줍니다. 홍채가 들어간 부분을 그라인더로 한 번 더 파서 검정색 레진을 발라줍니다. 왼쪽 눈이 너무 까매서 좀 별로네요. 얇게 발랐으니 랜턴불을 깔짝 쬐어주고 그라인더로 살짝 정리해줍니다. 효과는 미미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귀여운 다이진 완성입니다. 경화시켜온 의자입니다. 상태가 왜 이런지 여쭤보신다면 흥미로운 Y축 이슈입니다. 다이진이 올라가니 키캡 선에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에 다이진이 들어갈 자리를 따로 파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의자 위에 올라간 게 아닌 의자에 조립을 해버리는 거지만 측정을 못한 제 실수죠. 하하, 그래도 결과물이 이뻐야 하니까 눈물을 머금고 가라 끼워 맞춰줍니다. 다시 원제품과 비교를 해봤지만 아직 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엔 다이진의 엉덩이를 갈아주고 분라인더로 부스러기를 털어줍니다. 의자의 다리입니다.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자르고 부스러기를 정리해줍니다. 의자에 레진을 더해 다리가 들어갈 자리에 레진을 놓고 의자 다리를 올려 2개 올려 랜턴으로 경화시켜줍니다. 고증이 맞는 위치에 레진을 바르고 앞다리도 올려 경화시켜줍니다. 이어서 노란색 레진을 한 방울 정도만 놓고 다이진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끼워주는 수준이네요. 이건 어쨌든 이런 모습으로 경화시켜주겠습니다. 이어서 키캡 상단 몰드 미리 준비해둔 UV 레진을 붓고 대기. 경화가 끝난 다이진은 준비된 레진을 구석구석 발라 토렴을 해줍니다.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이는 기포를 최대한 없애주고 랜턴으로 임시 경화를 시킨 뒤 다시 레진을 구석구석 기포가 들어갈 만한 모든 틈들을
한 번 더 경화시켜줍니다. 기포는 안 볼 때 뺐습니다. 마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 주제에 감히. 그렇게 방치당한 키캡 상단 몰드에 다이진을 한 번 찍먹해 최종적으로 기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이어 전체적으로 레진을 한 번 더 도포해 진짜로 담궈줍니다만 이번엔 크기가 진짜로 커서인지 고정이 안 되는 모습이네요. 실패작의 냄새가 여기까지 납니다만 악으로 깡으로 경화시켜줬습니다. 크기가 크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탈거는 쉬운 게 장점이네요. 기포도 내부는 거의 안 보이는 모습입니다만 하단부에 커다란 기포가 생겨버렸네요. 이 정도는 뭐 보완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단 지문이 남지 않게 조심히 몰드에서 분리시켜주고 손가락 골무까지 끼워 껍데기를 조금씩 잘라줍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다듬어주면 일단 다이진 키캡이 하나 완성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눈동자 모양도 왼쪽 눈 상태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보완해서 하나 더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의자 좌판부에 구멍을 확실히 크게 뚫어 다이진이 들어갈 자리를 먼저 확보해주었고, 다이진 머리에 눈과 귀를 먼저 올려준 다음 네임펜으로 무늬를 그려 왼쪽 눈의 변색을 막았습니다. 눈동자 부분 또한 확실히 위를 올려다보는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귀 부분에도 털을 추가해줬지만 도구에 한계가 있어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조금씩 보완해 나간 두 번째 다이진 키캡의 모습은 확실히 첫 작보단 안정적인 귀여움을 보여주네요. 번거롭지 않도록 동시에 비교하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미세하게 기포가 있는 모습이지만 이 정도는 허용 범위 내라고 생각합니다. 몰드를 해치지 않도록 부스러기를 다듬어준 뒤 몰드를 탈거해 줍니다. 말도 안 돼. 당황하지 않고 고정부만 쏙 빼준 뒤 위치에 맞춰 UV 레진으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분명 이런 기포는 없었는데. 이건 키캡 내부가 경화가 덜 된 상태라는 겁니다. 종종 있었던 일이지만 여기서 뵙게 되네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전부터 생각해봤는데요. 오늘에서야 실행시킬 타이밍이네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주사기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물렁한 레진 표면을 뚫고 기포를 빨아들여 진공 상태로 만드는 방법이죠. 여기서 빨아들인다면 안 빨리네요. 되려 주사기에 의한 상흔과 새로 태어난 응애 기포를 볼 수 있게 되었네요. 새로운 탄생의 장면을 목격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도전은 계속됩니다. 이번엔 기포 사이에 주사바늘 구멍을 잘 맞춰 잘 빨아들여주면, 우와! 새 쌍둥이가 되었어요. 공기방울이 들어간 공간에 레진을 직접 주입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레진인데요. 저점도 주제에 점도가 드럽게 높은 나머지 주사기 안으로 잘 들어오지도 잘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한번 시도해볼만 합니다. 자, 이번에도 혈관을 잘 찾은 다음 주사기를 잘 꽂아서 레진을 주사해주면 충분히 될 법한 시나리오인데 말이죠. 포기하지 않고 목욕 재개를 한 다음 세 번째 주사기 발사! 조금씩이지만 밀려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그죠? 승산이 보였기 때문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과연? 야, 이게 되네. 인류의 승리. 오늘도 달달하게 1승 챙겨갑니다. 방금 삐져나왔던 레진을 이용해 키캡 고정부를 붙여줄 겁니다. 가운데로 충분히 밀어 넣어주고 위치에 맞게 고정부를 올려 랜턴으로 붙여줍니다. 램프에 추가적으로 경화를 시켜줬고 마지막으로 껍데기를 다듬어주면 스즈메의 문단속 다이진 키캡 완성입니다. 아니, 미완성입니다. 그만 의자 다리를 빼먹고 말았네요. 그래서 의자 다리까지 첨가해온 새로운 다이진 키캡입니다. 지문이 남지 않게 조심히 키보드에 연결해 주었고 불을 끄고 키보드 조명을 설정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저번작 카카오 프렌즈 키캡이 너무 잘 뽑혀 나와서 그런지 기대치가 좀 높아져 있던 것도 있고, 중간에 닥쳐온 훈련소 일정 때문에 여러모로 싱숭생숭한 상태로 키캡도 영상도 만들었네요. 앞으로도 부지런히 만들어 지속적으로 퀄리티를 높여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셨다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이상 키캡 만드는 먹영이었습니다. 까지